파워포인트 초보자라면 꼭 알아야 할 팁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에서 정확한 어떤 내용이라던가 또 통계적인 어떤 수치 결과,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개체가 바로 표예요. 그래서 표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파워포인트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세요.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교육 개편 사항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표를 만들 거예요. 이때 여러분 텍스트가 아니라 표일 때는 여기 밑에 표 삽입 보이세요? 네,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비나면에서 표를 만들 때는 삽입에서 표 누르면 되고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에선 표 삽입 누르면 돼요. 그러면 몇 줄 몇 칸, 열이 몇 칸인지 행은 몇 줄인지 이걸 따져줘요. 자, 열은 3칸, 3을 쓰고요. 행은 4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은 표가 만들어져요. 물론 파워포인트의 기본 세팅에 의해서 이렇게 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선 내용을 아주 빠르게 입력을 해볼까요? 자, 제가 화면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 정도면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구분, 뭐 개편안, 그리고 개편, 그 다음에 방안, 뭐 구체적인 내용을 써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분에는 초등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내용을 씁니다. 우선은 써요. 그리고 개편 안에 내용을 써주면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엔터 꽝 치고 가로 열고 17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면 돼요. 그 다음 중학교도 뭐 정보 과목 엔터 꽝 가로 열고 34시간 이상 필수 교과 이렇게 내용을 써줍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도 정보 과목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은 고등학생은 배울 게 많으니까 일반 선택 과목 이렇게 써요. 그 다음 개편 방안에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 향상,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체험에 의의를 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학교에는 이제 컴퓨팅 사고 기반 문제 해결 실시, 간단한 알고리즘,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썼어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고등학생은 다양한 분야와 융합한 알고리즘, 프로그램 설계. 자,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써도 돼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근데 보면 어때요? 굉장히 평범하죠. 눈에 띄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냥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표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표 클릭해서 어때요? 각각의 칸 넓히고 좁히고 좀 해볼까요? 그때는 마우스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열과 열 사이의 경계선에 마우스를 놓고 이렇게 줄이거나 늘리면은 해당 칸의 너비를 여러분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표의 높낮이는 여러분이 이렇게 맨 밑에 포인트점 있죠? 이해를 붙잡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조정을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행이 부족하면 어떡하죠? 행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그거는요. 여러분 요 위에 메뉴를 보면 표와 관련한 메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표 디자인 메뉴와 레이아웃 메뉴가 그것인데요. 주로 줄이나 칸에 대한 추가, 삭제, 삽입 이런 것들은 레이아웃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레이아웃에서 만약에 고등학교 다음에 하나의 행을 더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커서를 고등학교에다 놓고 아래에 삽입 누르면 돼요. 들어가는 거 보이십니까? 삭제는요. 바로 여기 삭제 메뉴 보이죠? 요거 목록 단추 눌러서요. 행인지 열인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한 줄을 없앨 것이므로 행삭제 이렇게 누르면 돼요. 어려움 없으시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 열, 오른쪽 열을 삽입하고자 할 때는 해당 열에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곳에 앞이면 왼쪽, 이곳에 뒤면은 오른쪽을 고르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을 역시 셀이라고 불러요. 이 각각의 셀에서 글자의 배치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맞춤 그룹에 이거는 수평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수평에서 요거 자 저는 제가 구분, 개편 방안 헤드라인이에요. 헤드라인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하겠다. 이거 누르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문제는 높낮이까지, 높낮이, 수직에 대한 정렬을 원한다면 그 바로 아래 메뉴를 누르셔야 돼요. 저는 수직에서 가운데 배치, 세로 가운데 맞춤 누르면 이렇게 맞춰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얘네 전부 다 범위를 잡아서 세로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보다 안정적인 그런 형태의 표가 만들어지겠죠. 또는 여러분은 이 세 개 학교는 가운데로 정렬하고 싶어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물론 뭐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었는데 이 표를 보다 더 입체적이고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오랫동안 봐도 질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니까요. 자, 표에 대한 여러분 작업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색상이 하나는 이 색깔 연한 하늘색, 하나는 거의 회색에 가깝죠. 또 연한 회색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지그재그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이 색깔이 싫어요.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경우 있겠죠. 표 디자인. 사실 파워포인트에서는 굉장히 많은 디자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네들을 적용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돼요. 근데 이것보다도 좀 더 뛰어난 어떤 기법을 원한다면 과감하게 여러분은 얘네들을 모두 뿌리치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맨 위에 여기가 헤드라인이잖아요. 헤드라인은 눈에 안 띄는 게 좋아요. 예, 그 글자보다도 보다 연하게 색상이 들어가는 게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자, 음영색을 제가 연한 회색 계통으로 좀 골라보겠습니다. 회색으로 골랐어요. 이렇게. 회색이 주는 안정감이 있죠. 네, 이렇게. 그리고 이 밑에 애들 있죠. 자, 얘네들도 여러분 색상을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서 음영색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고르시면 돼요. 나는 이 색깔이 좋아. 그럼 고르시면 돼요. 적용되죠? 그리고 두 번째 색상도 바꿔야겠다. 그럼 바꾸시면 돼요. 저는 별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그럼 냅두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색상은 통일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애하고 똑같은 색깔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어때요? 깔끔하죠? 예,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 보죠. 테두리 선 말이에요. 테두리. 자, 테두리 선을 선택해 봅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클릭하고 레이아웃, 디자인입니다. 표 디자인에서 보시면은 색상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죠? 펜색, 이게 바로 테두리 색상입니다. 여러분이 테두리 색상 원하는 걸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테두리 색상을 나는 검정으로 고르겠다 또는 회색으로 고르겠다, 이것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 선, 실선으로 하겠다. 모든 테두리 이 전체 이 색깔을 넣겠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되죠, 여러분? 선이 너무 투박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은 선의 굵기를 디자인해서 선의 굵기를 좀 더 얇게 선택하고 모든 테두리 누르면은 보다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효과가 만들어져요. 그렇지만 크게 이펙트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요것을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선 색상을 눈에 좀 띄는 색깔로 바꿔볼 거예요. 약간 청회색 색상을 고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눈에 좀 들어오죠, 이제. 자, 그런데 이 표를 보면은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어디요? 나는 단정한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 있죠. 이렇게 딱 막혀 있으면 좋은 말로는 단정한 느낌이지만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표는 왼쪽과 오른쪽의 선은 보이지 않게끔 지정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클릭하고 표 디자인에서 지우개도 있는데 지우개는 여러분 사용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초보이신 분들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여기 우선 이 부분이죠, 여러분. 개편 방안. 이 부분 범위를 잡아버리세요. 그리고 나는 여기 왼쪽 안 보이게 할 거야. 그러면 자, 여기 여러분 선, 펜 스타일에서 테두리 없음 고르세요. 그리고 테두리에서 어느 부분 오른쪽 테두리를 안 보이게 할 겁니다. 요 범위 지정한 곳에 오른쪽 보세요. 없어졌죠? 그 다음 또 왼쪽도 여기 회색 청회색 선 들어있죠? 안 보이게 할 겁니다. 범위 잡으세요. 잡고 어떻게 한다? 네, 똑같아요. 테두리 없다. 어느 쪽? 범위 지정한 곳에 왼쪽을 안 보이게 하겠다. 바깥에 클릭.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좀 더 평온한 느낌, 안정적인 느낌으로 표를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을 원한다면은 도형의 힘을 빌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도형에 여기 기본 도형에 보면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리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린 다음에 클릭하고 이 사다리의 색상을, 이 헤드라인 색상 있죠? 요 색상의 계열과 같이 가되 좀 더 어둡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요. 윤곽선은 없애버리세요. 이렇게 효과를 주면 어때요? 보다 입체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가능해요? 이렇게. 그리고 좀 더 이 표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주변의 배경이 좀 어둡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보다 더 입체적인 어떤 효과를 원한다면은 이 표 있죠. 표 자체 범위를 잡고 표 디자인에서 테두리 보이죠, 여러분? 테두리 색상 굵기를 실선 굵기를 한 2.25pt 이렇게 하고 바깥쪽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바깥쪽만 어때요? 강조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다시 여기만 범위 잡고
테두리 없다. 왼쪽과 오른쪽. 그래서 얘는 오른쪽, 그 다음에 얘는 왼쪽. 이렇게. 왼쪽도 안 보이게. 이렇게 지정을 하면 어때요? 보다 더 입체적인 그러한 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입력을 해보고 그 매뉴얼이 이해가 됐다면 한번 도형의 힘을 빌려서 입체적인 표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래요. 파워포인트 초보자라면 꼭 알아야 할 팁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 그리고 그 삽입된 이미지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를테면 뭐 색상이 약간 너무 튄다던가, 또 이미지에 전체가 아니라 나는 일부만 필요한데 그 일부만 빼고 나머지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내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고 이미지 파일 몇 개를 구글에서 좀 다운로드 받아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일단 저는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빈 화면 슬라이드 열었어요. 삽입 메뉴 삽입 이미지 그룹이 있고요. 이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이 존재해요. 이 그림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떠요. 그러면 먼저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cat1 삽입. 자, 어때요? 고양이가 떴다. 예,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이 고양이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이대로 사용한다면 뭐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이미지에서 여러분이 불필요한 걸 잘라낼 때 대부분 어떤 걸 사용하시느냐면 그림 서식에 크기 그룹에 자르기가 있어요.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통 잘라내요. 이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바깥에 클릭하면 어때요? 잘려 나갔네? 예. 이걸 많이들 쓰세요. 근데 이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거? 나는 이 뒤에 배경도 없애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 여러분이 뭘 써야 되느냐면, 자, 이 그림을 클릭하고 왼쪽 맨 앞에 보면은 배경 제거라는 명령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그 애를 누르시면 돼요. 얘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아쉬운 대로 무슨 전문적인 그래픽 툴을 이용하지 않아도 아쉬운 대로 이미지에 대한 편집은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배경 제거 눌러보겠습니다. 띵! 이렇게. 보관할 영역 표시와 제거할 영역 표시가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이 그림에서 보관해야 할 영역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선택 띵.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이 연필 모양이 떠요. 마우스가. 이때 이 고양이 부분을 저는 다 보관할 거예요. 이 부분만. 그래서 자, 보관할 영역 선택하고 자, 연필로 쭉 제가 조절점을 눌렀어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는 컨트롤 Z 눌러요. 그리고 다시 배경 제거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관할 영역 표시 선택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범위를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 나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선이 그려지죠. 그러면 이 초록색 안에 있는 애들은 모두 다 보관하겠다는 뜻입니다. 요렇게. 네,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결대로 쭉 그려보세요. 자, 요렇게. 그림을 쭉 그리고 자, 요렇게 저는 요렇게 쭉쭉쭉쭉쭉 와서 자, 여기서 만나게 되겠죠? 요렇게 여기서 땅 이렇게 만나요. 그럼 어때요? 얘가 살아나네. 그쵸?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귀 조금 잘려요. 이런 경우 보관할 영역 표시 그대로 유지되죠? 그럼 여기에서 요 부분만 요렇게 살려요. 살려지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부분들 보이세요? 요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죠? 버려야 할 부분이에요. 제거할 영역 표시 눌러요. 그리고 그 부분들. 자, 요렇게요, 여러분. 요렇게. 이런 식으로 쭉 선택을 합니다. 요렇게 쭉쭉쭉쭉 선택을 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만큼 동그라미를 딱 어때요? 아, 제거가 되네. 예, 이렇게 제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제거할 영역인지 보관할 영역인지 요것만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만큼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쭉 해줘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우리가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뭘 하면 됩니까? 변경 내용 유지 누르면 돼요. 어떻습니까? 괜찮네. 네, 그리고 크기를 줄여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쉬운 대로 사용할 만하죠. 예, 이것이 바로 이미지 불필요한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참고로 전문 그래픽 툴엔 약간 못 미치니까 이 이미지를 삽입할 때는 배경색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슬라이드에 삽입을 하면 좀 더 유용하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새 슬라이드를 또 하나 추가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모두 4장 또는 뭐 3장의 이미지를 추가해야 돼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림에서 이미지를 이제 가져옵니다. 이미지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한 번에 가져올 때는 이렇게 하나, 둘,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네. 저는 4장을 골랐거든요. 그리고 삽입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조절점 이용하면 막 크기가 막 줄어들고 막 이렇게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네. 네,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보통 가져오면은 여러분이 이 그림들을 이렇게 배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또 작네. 이렇게 늘려요.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 그림들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그림을 배치해도 뭐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 이미지에다 도형의 옷을 입혀라 이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보통 생각을 하는 게 글자보다는 그래도 그림이 설득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대부분 하신단 말이에요. 발표를 할 때. 근데 문제는 그림을 액면 그대로 가져오는 건 별로 어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이제 뭐 작업의 프로젝트에 대한 각각의 현안들을 설명한다. 그러면 도형 보이죠? 도형에서 자, 일단 여기 화면을 좀 이펙트 있게 하려면 오른쪽 눌러서 배경 서식 존재해요. 배경 서식에서 단색하고 색상을 좀 어두운 색상, 뭐 소프트웨어 IT면 약간 푸른색 계통이 좀 더 신뢰성이 있겠지요. 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이제 표시해서 각각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곧바로 가져오지 마시고 도형을 이용하세요. 도형에서 원형을 이용해도 좋고 뭔가 작업 절차를 딱딱 빈틈없이 하겠다. 그럼 마름모라든가 세모라든가 이런 각이 진 애들을 이용해도 좋아요. 자, 저는 동그라미를 좀 이용해 볼게요. 타원.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도형을 그려요. 하나, 이렇게. 됐죠? 하나,
둘, 컨트롤 키 눌러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셋, 이렇게, 넷,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금 부족하죠? 범위 다 잡고 옆으로 통통통통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4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동그라미에 클릭을 하고 도형 채우기 보이세요? 채우기에서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은 뭐가 있냐면 그림이라는 게 존재해요. 네, 그래서 그림을 눌러서 자, 그림을 온라인에서 가져올 거냐, 파일이냐 물어보죠. 파일에서 내 컴퓨터에 들어있다면 파일에서 선택을 합니다. img1 이렇게. 어때요? 아, 들어간다. 그죠? 참고로 윤곽선이 불필요하다면 여러분 윤곽선을 없애버리세요. 이렇게. 깔끔하죠? 그 다음 두 번째도 역시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 그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어때요? 아, 훨씬 더 와닿네. 예, 이런 느낌이에요. 세 번째 역시 똑같은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네 번째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도형이라는, 예, 이런 틀에 넣어서 표현을 하면 훨씬 간단해요. 그럼 이들 4개가 이렇게 있으면 맨 위에 이제 제목만 여러분이 도형에서 뭐 이런 오각형을 눌러도 좋고 사각형 뭐 다 좋아요. 이런 애들을 눌러서 뭐 여기다 간단하게 이렇게 써서 뭐 소프트웨어, 뭐 진행, 작업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은 얘네들을 갖고 어떻게 해요? 각각 설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을 좀 더 이펙트 있게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 도형을 선택하고 이렇게 그 도형의 효과를 줘버리세요. 도형 효과 보이죠? 이걸 눌러서 뭐 그림자 효과를 준다든가 이렇게 또는 입체적인 효과를 좀 준다든가 이렇게. 어때요? 이런 느낌. 예.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 드나요? 예.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좀 더 여러분이 설명할 내용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자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예. 이렇게 도형에 직접 이미지를 삽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새 슬라이드. 자, 여러분 여기도 배경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배경 서식에서 색상을 여러분이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색상에서 여러분 고르실 때 그 색상을 무조건 막 고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소속된 회사에 선호하는 색상, 중심 색상을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나는 회사에 쓰는 게 아닌데요. 학교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쓸 건데.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상을 직접 찾아서 그거를 갖고 계시면 좋아요. 어떻게 해요? 색상 여러분 여기 스포이트라는 툴이 있는데요. 얘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스포이트요? 예, 스포이트 사용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보여드리죠. 여러분 그 인터넷을 들어가시면은요.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면은 이건 뭐 그 색상과 관련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뭐 컬러 피커 뭐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그러면 색상에 대한 것들이 이미지 들어가면은 이렇게 막 별의별 이미지들이 다 떠요. 이렇게 색상들이 되게 화려하게 뜨는 것들이 많다고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뭐 특별한 색깔이 하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 레드예요. 레드 컬러 피커 이렇게 누르면은 레드에 대한 색깔만 전문적으로 또 나오게 돼요. 이렇게. 보이죠?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 원하는 색상이 들어있는 부분들 이렇게 막 색상들 나오죠. 그럼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러면 Alt하고 프린트 스크린 눌러요. Alt하고 프린트 스크린. 화면 캡처. 눌렀어요. 자, Alt 프린트 스크린.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온 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눌러요. 어때요? 그대로 들어왔네요. 예. 그럼 여기서 자, 여기 여러분 페인트 통 보이죠? 페인트 통에 단색 채우기 누르면 여기가 자, 요 뒤에 이제 배경이 단색이에요. 그럼 색상 이렇게 누르면 스포이드 있죠. 스포이트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여기서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색상 보이죠? 여기서 골라가지고 클릭 이렇게 누르면 색깔이 들어가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 스포이트 툴은 파워포인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부분을 캡처해 갖고 와서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색상을 가져오면 여기 팔레트에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됩니까? 이 색깔도 이쁘다. 그럼 요거 클릭해서 요렇게 띵 이렇게 갖고 오면 돼요. 됩니까? 네, 요런 팁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스포이트를 이용해요. 탐나는 색상이 있다면.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배경을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배경에 삽입해서 이제 그림 여러분이 뭔가 설명을 할 건데 세계 지도 있죠. 세계 지도를 제가 2개를 다운받았는데 맵 툴을 가져와 볼게요. 삽입. 자, 이렇게 뜨거든요. 세계 지도가 이렇게 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떠버리면 배경색과 이미지가 완전 다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뭐 여러분이 어떤 뭐 세계에서 뭐 우리 제품이 어디에 뭐 얼마만큼 수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쓰는 게 핵심인데 그걸 전달하는 게 핵심인데 이 세계 지도가 너무 강력한 색깔로 들어가면은 배경과 괴리감이 있으면 사람들은 여기만 보지 이 설명에 잘 집중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 배경은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라면 색상을 눈에 띄지 않게 자 여기 그림 서식에 보면은 조정 그룹에 수정 보이죠? 수정 요걸 누르면은 선명도, 밝기, 대비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어요. 밝기나 대비 여기서 조정을 하시던가 어때요? 예, 좀 어둡거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죠? 여기서 고르던가 아니면 색 보이세요? 색에서 채도를 떨어뜨려 버리세요. 채도 또는 다시 칠하기 해서 여러분의 뒤에 배경과 비슷한 색깔 있죠? 그런 색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보여드리죠? 이렇게. 자, 색에서 채도를 떨어뜨리면 이런 느낌. 훨씬 더 줄어드는군요. 예,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색조. 색조는 뭐 특별히 예, 이렇게 다시 칠하기 이런 느낌 어때요? 이런 느낌 아까보다 많이 죽지요 색깔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색에 되도록이면 비슷한 색상으로 다시 칠하기 작업을 해주면은 보다 안정적인 이미지 즉 슬라이드에 녹아드는 보조적인 이미지를 여러분이 연출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활용해 보세요.